안녕하십니까. 시시한 대학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저는 앞으로 뒤태입니다. 도식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235쪽 행복과 행복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행복감.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표도르 도스토이옙스키. 한 초로의 여인이 저녁 햇살을 받으며 눈부시게 피어있는 억새꽃들을 보고 오니 참으로 행복해요 하고 말하며 만면에 웃음을 가득 짓는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행복할까? 하늘거리는 억새풀들을 볼 때는 분명히 잠시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너저분한 일상을 만났을 것이다. 억새꽃을 본 힘으로 너저분한 일상을 잘 헤쳐나가려 해야 하는데 아마 그녀는 너저분한 일상은 마지못해 기계처럼 견디고 억새꽃의 환상 속으로 수시로 도피했을 것이다. 그녀가 느낀 건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아련한 행복감만 머리 주위를 맴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잡아야 한다. 너저분한 일상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그러면 거기엔 기적 같은 행복들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임재선사는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러한 일상의 기적을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그리고 삶의 고통이 올 때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힘을 발휘한다. 작은 고통을 받아들이다 보면 큰 고통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불타는 금요일엔 전혀 불이 타지 않는다. 불은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한다. 우리 안에 혼이 타올라야 한다. 우리 몸 밖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 우리 몸속을 점점 더 차갑게 하고 허울없게 할 뿐이다. 아주 오래전 노래꾼 김광석은 밤거리의 폭주족들을 향해 절규하였다고 한다. 아껴라, 제발 아껴라. 니들이 청춘이 그렇게 허비되기엔 니들이 너무 아까운 젊음이다. 그러니 제발 막 버리지 말고 아껴라. 여자식으로 바둑을 뒀다가 남자식으로 술을 두는 남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씨를 뿌렸다가 남자식으로 추수를 하는 날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뿌리를 내렸다가 남자식으로 꽃 피는 날들이 있었다. 남자식으로 또 여자식으로 커다란 대분에는 빗장을 지르고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를 잘랐다. 이 온전한 평화, 이 온전한 행복. 왜 사느냐고 메아리 치는 강변에 여자 홀로 바라보는 배가 뜨고 있었다. 고정이 위기의 여자 부분. 우리는 남자식으로 여자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 온전한 평화, 이 온전한 행복을 위하여. 하지만 왜 사느냐고 메아리치는 강변에서 망연히 배가 뜨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행복이 아닌 행복감으로. 행복과 행복감. 행복감으로 정말 사는 경우가 많죠. 바라보는 것 자체도. 가만히 있는데 너무 편해. 그러면 행복감해졌죠. 그러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행복감에 젖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에 그 SNS 같은데 뭐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는 진정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누군가 보고 행복감, 자기 스스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보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렇죠. 행복감이겠죠. 그죠? 자기 게 아니니까. 심지어는 자기 거조차도 자기 게 아닌 경우가 많죠. 남의 욕망을 그냥 그저 욕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게 이제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SNS 보고 저기 뭐 튀르키예를 가서 막 행복하게 사진 찍게 그대로 가고 그대로 찍고 와서 그대로 찍고
남기고 나는 행복해요. 그야말로 100명이면 그 중에 99명은 그냥 따라하기가 소비죠. 행복을 내 여행을 주는 가는 게 거.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쓴 시대가 없었다 그래요. 현대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는 많이 안 썼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행복을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가 하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 생산 자본주의죠. 엄청 생산을 하니까 이걸 이제 팔아먹으면서 더 팔아먹으려면 소비하면서 행복하다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막 그죠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래서 다 행복하다는 행복감이 적게 만들죠.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제 착각이 된다 봐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죠? 물거도 적고 볼거도 적으니까 행복을 막 조장 안 했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감에서 그쵸. 행복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착각 이거를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것처럼 임재선사가 왜 기적이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땅 위를 걷는 게 이걸 발견하는 게 바로 그걸 발견하죠. 그래 행복이 되죠. 이걸 걸어가는 게 기적을 알면 이게 진짜 그게 이제 행복이 행복인데 되는 거지. 걷는 건 행복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 보고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지 마치 그냥 가서 뭐 놀이기구를 타고 뭐 이래야만 행복한 것처럼 평소에 이런 것에서 행복해야죠,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뭐를 보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가고 했을 때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감에 젖는 거죠. 그렇죠. 행복감이 드는 나 떠나왔어. 근데 떠나왔어. 이제 왔어. 그렇지. 그럼 그 일상이 그렇지. 그 벗어났어. 겉에 얘기해서 허접해 그렇지. 하게 느껴버리는 거잖아요. 허접한 데서 떠나왔어. 예. 근데 진짜로 여기가 진짜인데 뭐 누군가는 뭐 여행을 돌아오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다니다 보면 사실은 집에 올 때 너무 가장 편안하지 않은가요? 집에 왔을 때 가장 행복감에 젖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녔을 때는 어쨌거나 내가 또 대접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행을 떠나면 받기도 하고 보이는 것들 뭐 일상에서 떠나온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상이 돌아오면 허접하게 느끼는 게 더 크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여행은 그거라 봐요.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가면은 경이롭잖아요, 그죠? 네. 그 순간 뭔가 다른 나를 느끼죠. 내가 그동안 모르던 내 모습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만난 힘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일상에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 봐요. 근데 그 힘은 발휘 안 하고 또 옛날에 갔던 추억을 생각하고 또 사진 찍어 올리는 걸 또 행복하다 생각하면 이제 제대로 된 여행이 아니겠죠. 관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일상은 일상이고 여행은 일상을 또 여행이고 높이는 여행이 돼야 되겠죠. 모든 건 일상에서 이제 찾아야 되죠. 정말 걷는 것이 행복이고 그냥 그 존재하는 게 행복하다면 또 수티 같으면 그죠.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거 이걸 자각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된다 봐요. 그 이제 왜 청춘이라고 하는 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때 열심히 살아라, 소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의외로 청춘 시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다든지, 하고 싶은데 뭐 할 만한 사람이 같이 할 사람이 없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 소위 뭐라 해, 그 혼자 있는 오타쿠라 그러나 뭐 오타쿠가 아니라 뭐야 그게 일본 말로 뭐 집에 혼자 있는 히키코모리인가 뭔가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처음 들렸던 게 이제 여기 뭐 여책에 보면 오토바이 김광석이가 폭주족을 향해 청춘이 아깝다. 응? 소비하지 마라. 제발 막 버리지 마라. 이런 이제 글을 썼잖아요. 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했었나 보네요. 전 처음 여기서 처음 봤어요. 능히 했을 것 같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나 청춘 시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안타까움을 물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도 해봐라라고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다 해봐라. 그렇죠. 소비도 해봐라. 뭐 낭비도 해봐라. 막말로 6개월 내 집구석에 있어봐. 그러니까 친구는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20살 시절에 한 1년 정도 놀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을 집에 있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했대. 새벽부터 무조건 나가자. 그래갖고 한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간다고 체육장을 봤는데 그 전보다 다 2배씩 좋아졌다는 거야. 심지어 달리기도 막 3초가 빨라지고 뭐 던지기도 좋아지고 뭐 좋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말은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눌러 있는 게 이제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건 맞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건 맞는데 이제 해보는 것도 그래 봐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해보는 거하고 그냥 해보는 건 다르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이제 지향점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생명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풀 같으면 끝없이 막 하늘을 향해 그 입자기를 뻗으면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힘이 인간에도 있죠. 인간은 뭔가 하려고 그러죠. 이 하려는 힘이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은 그건 좋다 봐요. 근데 이런 힘이 없이 이것저것 해보면은 안 된다 봐요.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않는 거죠. 히키코코모리 같은 경우 이것저것 못하는 거지. 말씀대로 지향점이 없으니까 지금. 예. 또는 그런 거 해도 계속 취미로 하게 되죠. 오토바이 타는 것도.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계속 네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봐요. 학교 초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하고죠. 오늘은 뭐 하겠니? 물어서 같이 수업도 같이 정하고 그 유럽은 같이 정한대잖아요. 애가 공부할 공부를. 그래서 계속 애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 아이로 길러야 된다 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실수도 해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식 공부만 하는 아이한테 이것저것 해보라. 그런 건 저는 안 된다 봐요. 뭐를 할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하고 그냥 수업이 되고 평생 이것저것 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 봐요. 쉽게. 그 과정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실수도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도 뭔가 목적이 그렇죠. 있어야만 그게 가치 있게 이제 가치 있게 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해봐라 그러면은 되게 힘들다 봐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근데 하다 보면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답답하니까 너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라.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보고 하면서 세상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음식 남으면 오래되면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도 알게 되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가야 되는. 근데 저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 저는 한 예를 들면 친구가 부잣집 아닌데 이제 남들이 자취하니까 지도 자취해보겠다고 들어갔어. 그리고 힘드니까 이제 하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누가 자취 얘기나 하숙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다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 듣기도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야. 부자아이가 그냥 흉내내듯이 하는 거예요. 마치 경험, 부자로서의 경험, 그냥. 그거는 전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문제를 인류 역사, 인류 지혜에서 찾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인류가 그 철기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죠. 그 철기 시대 기준으로 2500년 전쯤이죠, 지금부터. 그 전까지 신화가 삶의 기준이었죠. 신화가 부족마다 다 있어서 어떻게 살까, 삶의 지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신화였죠. 삶의 지도. 그 지도책대로 따라가면 됐었죠.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 그 신화가 무너져 버리죠. 막 부족들이 전쟁하고 그러니까 어느 신화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철학이 등장하죠. 인문학이. 종교가 등장하죠. 그래서 종교와 철학이 등장하면서 그때는 이제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해요. 그게 공통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 교육이 돼야 된다 봐요. 우리 학교 교육이. 근데 이게 매일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산업사회 단지 지식 위주로 지식 그 세상의 가치로만 가거든요. 이런 정도만 해도 그래도 세상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삶을 차라리 그걸 시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것저것 해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네 삶을 찾아갈 건지 계속 찾아야 된다. 암만 나이 들어도 80, 90 노인도
그걸 찾아내야 되지. 지금은 이제 그거 안 찾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뭐 취미 하나 가지면 평생 좋다 그러고 계속 어떤 인생의 지향점은 안 찾고 그치. 소비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행복감만 느끼지 정말 행복을 모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간과 동물 차이가, 인간은 이제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근데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가 있죠. 우리 세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이 여기 빵을 봐도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죠. 다르니까. 근데 다른 거를 인정 안 하고 같이 돼버리려고 그러면 인간이 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내 삶을 못 살죠. 그래서 저는 경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향점을 찾아야 된다 봐요. 어떤 걸 가치롭게 생각하고 해서 고민하고 나를. 그럼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되죠. 안 그러고 이제 뭐 알바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다행히 이제 대체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인데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삶의 모델을 발견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인생은 다 뜬구름이네. 일장춘몽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거죠. 지향점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을 노력해야 된다 봐요. 네가 오토바이를 타도 뭘 해도 그런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 그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길 가서 이제 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본인 찾아야 되는데 이제 도와줘야죠, 사회에서. 옆에서. 도와줘. 어릴 때 교육도 하고 사회 교육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정교조란 걸 만나서 천만 다행이죠. 저희 만나고 또 사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 최중구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 시공반의 김남주 씨 만나고 그 삶의 모델을 만난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꼭 모델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혼자 길 못 찾아요. 그 서산대사 시에 있잖아요, 그죠? 눈길을 발령 거대여 발걸음을 어지르지 말라. 뒤에 온 사람은 길이 되느니. 그러니까 누군가 앞서 가야지 내가 따라가는데 앞서간 사람을 모르면은 길을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과 지금 아니 행복과 행복감에서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찾지 않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 사람은 행복감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하고 못 만드는 사람 딱 구분돼야 된다. 만드는 사람만이 이제 행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만 이렇게 세상에 그냥 뭐 열리듯이 많이 그냥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만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랑도 사랑감이야. 어찌 보면 행복이나 행복감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레이저 철학자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봐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지 행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주는데 내 세계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 암만 좋은 단어들도 다 그냥 행복함으로 간다 봐요. 여기 고정희 씨에 보면 커다란 대문에는 빗장을 지르고 담점을 넘어가는 가지는 자르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곤 이 온전한 평화, 이 온전한 행복, 이게야말로 행복감이죠. 가짜. 근데 여기서 봐도 그 여자식으로 남자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까 우리가 그 전편에 얘기했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가지고 자기 혼자 노는 거죠. 남자식은 이제 이성적이고 여자식은 감성적이고 양쪽 왔다 갔다 어떤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가 어떤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왔다 갔다 하면 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분이 다 변하고 어떤 때 막 따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한 거죠 지금. 그래서 위기의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 여자가 이런 여자인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야. 가짜 온전한 거야.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자기게 지금 제대로 하지가 않는 거죠. 자기 세계 없이 없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했거든요. 자기 혼자 막 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빗장을 잘라 못 들어오게 남이. 결국은 여자 홀로 바라보는 배가 뜨고 있었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시 내용에 보면 커다란 대문에 빗장을 질러요. 그리고 넘어오는 가지도 잘라. 그러니까 남이 못 들어오게 하고 넘어오는 것도 뭐 이제 나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난 행복해, 난 안전해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남과 자꾸 연대하거든요. 그러면 내 세계를 만들어가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내 세계를 안 맞는 사람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빗장 치고 이제 짜려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해버리네요. 그죠. 소통이 그러니까 없는 거네. 행복감을 느끼면서 왜 사느냐고 매가 가르치는 강변에 망인이 배가 뜨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행복은 저기 가는데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죠. 멀리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그죠.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지. 항상 영화 구경하듯이 사는 거라 봐요. 내 인생도 구경하듯이 살고. 그렇죠. 무섭다. 무서운 거죠. 내 인생을 구경하듯이 예. 바라본다는. 한평생 영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모든 해결책은 내 세계를 만드는 거라 봐요. 어떻게든 내 세계를 만들어서 왕이 돼야 된다 봐요. 모두 각자의 왕. 오늘부터 내 세계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 심각하게. 그렇죠. 인간의 행복감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렇죠. 아닌데 행복감과 행복을 잘 살다가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고 행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어느 날 싹 모래성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뭔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행복은 무너지지 않죠. 그렇죠. 이걸 행복을 표현한 게 저는 그 작품이 그 방가사유사를 봐요. 방가사유사 미소, 은은한 미소, 그게 이제 행복이죠. 이제 행복과 행복감,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불행하다. 누구나 각자의 하나의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불행한 거죠. 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끝으로 이번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